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37일 차입니다. 벌써 화요일 수업이고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그 어마무시한 내용을 나가야 하는 그런 날인데 아침 일찍 준비되셨나요? 계급제하고 직위분류제를 제가 진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 전에 우리 작년에 촬영했었던 굿모닝 행정학 이전 컨텐츠들에도 이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내용이 있는데 사실 유튜브로 해설하는 것보다는 본 수업으로 해설하는 게 훨씬 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풍부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복습도 같이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계급제. 제가 계급제는 얘기했지만 이거는 전통사회에서 공직을 분류하던 방식에서 내용이 나와요. 신분제를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공무원을 계급에 따라서 나누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체제 유지를 위한 공직 분류 체계. 그래, 이게 신분제 유지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문가보다는 일반 행정가, 두루두루 일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고요. 공무원의 신분 보장, 경력 발전 강조. 그래서 영국의 직업공무원제와 같은 실적주의의 형태는요, 이 계급제의 내용을 기반을 두고 있죠. 그래서 수평적인 인력 활용은 굉장히 신축적인 게 전문성을 보지 않고 사람을 뽑기 때문에 어느 부문으로든 같은 계급 내에서는 움직이기 쉽다라는 거. 보통 신축성, 융통성 이런 표현들 쓰는데요. 이거는 수평적 이동의 신축성과 융통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공무원의 유대의식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이 커지지만 행정에 있어서 전문성이 상당히 저해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수평적인 이동은 너무 쉬운데 수직적인 이동이 제한되어 있고 외부 임용이 잘 안 되는 구조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에 비해서 직위분류제 정말 내용이 많아도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봐야 돼요. 그죠? 자, 직위분류제의 가장 핵심은 제가 세 가지라고 했어요. 뭐냐면 종류,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종류,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곤란도, 난이도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책임도, 이 세 가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도입니다. 과학적 관리론, 실적주의의 확립, 보수의 형평성,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직위분류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얘기했지만 일단 한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우리가 직위, 이게 직위야 우리가 얘기하는. 직무의 종류도 유사하고 곤란도 책임도도 유사해서 제가 항상 직위분리도 설명할 때 여러분 이랬잖아요. 지금 보시는 요게 직위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죠? 지금 보시는 이게 종류입니다. 그리고 요게 난도와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직위라고 얘기하면 여기를 직급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직급이 되려면 내용도, 그러니까 종류도 같아야 되고 곤란도 책임도도 유사해야 돼. 그래서 요건 직급. 자, 그 다음 볼게. 직무의 종류는 유사해. 근데 곤란도와 책임도가 달라.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는 요거. 직무의 종류는 유사한데 곤란도 책임도가 다르다는 건 여기를 설명하는 거거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우리는 직렬이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직렬보다 크면 직군, 직렬보다 작으면 직류 이랬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직렬 내에서 직렬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직류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직렬의 군을 통해서 직군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겠죠. 자,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 수행의 책임도 자격 요건이 광범위하게 유사해. 그래서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개념이야. 여기 개념. 요거. 그지?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등급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직위분류 짤 때 제일 중요한 게 직무를 일단 조사하죠. 그 다음 직무를 분석해. 이 직무를 분석하는 게 내용을 분석하는 거야. 내용을. 그 다음 직무를 평가한다고 얘기하죠. 요게 난도와 책임도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계량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서운점요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서열법, 분류법. 자, 그 다음 계량적 방법, 점수법, 요소 비교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직무기술서의 정보들을 검토한 다음에 직무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직무와 직무를 직접 비교하는 전형적인 상대평가의 방식, 우리가 서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등급 기준표를 통해서 비교하는 방식,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분류법이 되죠. 그 다음 직무평가표 혹은 직무평가 기준표를 통해서 점수화시키는 방법, 요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점수법이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 기준 직무, 우리 키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키잡을 설정한 다음에 요것과 비교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 우리가 요소 비교법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 비교법까지 이걸 통해 직무의 평가를 일단 하고, 직무 평가하고, 그 다음 직급 명세 작성하고요. 그 다음 정급까지 해주게 되면 직위분류의 전체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직위분류제의 기본 내용은 진짜 중요하니까 정말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직위분류제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만약에 딱 둘만 놓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계급제, 사람을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탄력적인 인사 배치, 일반 행정가를 양성해서 굉장히 강하게 신분을 보장하면 계급제. 그에 비해서 직무를 중심으로 종류를 딱 정해서 뽑아 전문 행정가를 만들기 위해서 나타나는 제도 하면 직위분류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계급제를 사용하게 되면 인사구조가 폐쇄적, 직위분류제를 사용하게 되면 인사구조가 개방적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폐쇄형, 하위직으로만 충원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공직구조를 설계할 때 지금 보시는 이렇게 있을 때 여기로만 딱 정해진 계급으로만 충원이 가능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폐쇄형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폐쇄형은 일반 행정가 양성하는 제도. 그래서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제일 큰 단점이 너무 지나치게 신분 보장하니까 국민들 신경을 안 씁니다. 대응성이 감소한다는 것 특징이 되고요. 자, 개방형은 전문 행정가를 일단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 전문성을 축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적극적인 인사행정 나타나고요. 정치적인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장악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제일 큰 문제가 승진 기회가 축소가 되다 보니까 좀 불안해. 그치? 그리고 정실주의의 전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개방형, 폐쇄형 임용까지 같이 봤습니다. 일단 직위분류제와 개방형, 계급제와 폐쇄형이 함께 간다는 건 꼭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집 가보도록 할게요. 아, 문제 전에 기출 선지 읽어줘야 되겠네요. 자, 기출 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급제는 개인의 자격, 능력, 학벌, 계급에 따라 직무를 분류하는, 직무가 부여되는 제도. 정치적 민주화가 되기 전에 이미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공직 분류의 체계였고요. 신분 안정, 직업 공무원제의 확립의 기여, 신분 보장, 경력 발전의 강조, 공무원 간의 유대의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성 제고할 수 있고요. 인력 활용의 신축성, 융통성이 큽니다. 충성심 확보에도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조직에 대한. 그리고 계급 간의 승진이 어렵다라는 거.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평적 이동 되게 활발한데 수직적 이동이 제한됐다라는 거. 요게 계급제의 핵심입니다. 자, 직위분류제 갈까요? 직위분류제는 일단 과학적 관리론, 보수의 형평성, 실적주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직위분류제에 지금 출발이 발생하게 됐던 원인이 되고요. 직위, 직군, 직렬, 직류, 직급 이런 것들이 다 직위분류제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직위는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 직렬은 종류는 유사하지만 난도 책임이 다른 것, 직류는 동일한 직렬내. 자, 그 다음 비슷한 직렬들을 모아서 지금 직위분류의 대단위를 만들면 직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군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직렬의 군이라는 표현 쓰죠. 직렬을 합한 것이라는 것의 개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등급,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난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곤란성, 책임성, 자격 수준 유사의 동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등급의 개념입니다.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난이도,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직위의 상대적인 수준과 등급을 구분하는 것. 직위분류제에서 직무의 종류 나누는 건 직무의 분석, 그 다음 책임과 난도를 나누는 건 직무의 평가. 그래서 다양한 직무평가의 방식들을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익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직무자료 분석에서는 직무자료 분석할 때에는 수집할 때에는 관찰, 면접, 설문지, 일찍 이렇게 다 이용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여기 요거는 다 우리가 얘기하는 직무평가의 방법입니다. 서열법, 상대적인 가치를 비교해서 서열을 결정하는 방법, 분류법, 지금 보시는 지금
사전에 정해놓은 등급을 통해서 분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분류법에서의 가장 핵심은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분류법의 평가 기준표가 있죠. 그죠? 평가 기준에 따라서 현재 분류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요 핵심, 등급 기준표가 가장 중심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분류법의 핵심입니다. 점수법의 핵심은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급, 직무, 평가 기준표. 이게 핵심이 되죠. 그래서 분류법은 등급 기준표, 점수법은 직무, 평가 기준표.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점수법은 각 직무의 기초적인 요소 척도. 그래, 요거에 바로 직무, 평가 기준표야. 이걸 개발해서 이거에 따라 계량적으로 계측하는 방법이고요. 요소비교법, 키, 잡, 이걸 정해놓고요. 직무들을 비교해서 점수를 따지기 때문에 우리 서, 분, 점, 요 네 가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네 가지 꼭 순서대로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전문 직업이 양성에 도움이 됩니다. 행정의 전문화에 분명히 기여를 하고요. 동일 직렬 내에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됩니다. 직위관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도 명확하게 해주고요. 직무급 체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보수를 지급하는 직무급 체계가 확립되는 데도 용이하죠. 근무 성적에 대한 객관적 기준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인사 배치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평적인 이동이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조직 내 인력 배치의 신축성이라고 한다면 수평적 이동의 신축성을 설명하는 개념인데 이게 부족하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계급제와 직위분리제. 계급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직위분리제는 직무를 중심으로 현재 공직을 분류하고요. 직위분리제에 비해서 계급제가 인적 자원의 수평적 활용이 탄력적 활용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유리한 제도. 직위분류제에 비해서 계급제는 일반 행정과 양성에 유리하고요. 사회의 수평적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산업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직업이 고도화되기 시작하면서요. 직위분류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폐쇄형. 외부적인 임용은 안 되죠, 일단. 그래서 내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고요. 개방형은 외부의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관료들에게 자급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개방형 인사 관리는 충원된 전문가들이 관료 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가를 충원한다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자, 개방형 인사는 공직의 침체, 무사 안일 등의 관료제 병리를 억제하죠. 개방형 인사제도는 민간 부문과 인사교류에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인사를 뽑았을 수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기존의 관료들의 승진 기회가 축소될 수 있어. 그래서 상위를 저하시킬 수 있고요. 정실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개방형은 승진 기회가 제약돼서 폐직, 직무의 폐지는 대기 퇴직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퇴직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승진이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내부적인 승진이 외부 경쟁자들과 항상 경쟁해야 하는 형태가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시면 폐쇄형, 개방형 인사까지 우리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 볼 건데요. 대부분 여기 파트의 문제는 직위분류제에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 직무의 종류가 다르나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하면 이거는 등급이라고 얘기하죠. 직렬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종류가 같다라는 개념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범주라면 직렬보다 단위가 큽니다. 이건 직군이라고 설명하고요. 직무의 종류가 유사합니다. 곤란도, 책임도가 다르다라면 이거는 현재 지금 보시는 직렬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걸 직렬이라고 표현을 하죠. 동일한 직급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으로 세분화한 것, 직류. 직류가 되려면 동일한 직급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동일한 직렬. 그래서 항상 직렬이 기준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직급은 직렬보다 훨씬 작은 개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직급 안에서 직류를 다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직렬을 좁게 쪼개면 직류, 직렬을 넓게 만들면 직분 된다는 거 보셔야 돼요.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직무평가의 방법 가볼까요? 서열법, 직무와 직무를 직접 배제합니다. 주관성 배제 절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비용 좀 적게 들어간다는 건 장점이 되고요. 요소 비교법은 기준 직무, 대표, 직위, 키, 잡이라는 걸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요, 평가하고자 하는 직무와 기준 직무들의 평가 요소들을 상호 비교해 상대적인 가치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요소 비교법은 양적인 평가 방법, 수치를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점수법은 각 직무를 기준적인 요소 척도, 이걸 우리가 직무 평가 기준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계량적 계측 방법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자, 계량과 비계량. 계량하지 않는 것이 서분이고요. 계량을 하는 것이 점요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서열법과 분류법은 후자, 그 다음 요소비교법은 전자에 해당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3번. 좀 어려웠을 거예요. 당연히 어려운 거 아는데 여러분 그래도 해야 돼. 직위분류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용어 잘 익혀주셔야 되고요. 정말 수업의 내용 꼼꼼하게 들으시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을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하루 되도록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안녕.